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군법 박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났죠. 6월 모의고사가 끝났고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 재수생은 좀 이런 6몰 기준으로 해서 대학 라인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 잡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고3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성적으로 현재 대학 갈 수 있는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 6월 모의고사 기준을 가채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현재 대학 진학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고3들은 어려웠는데 일단은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도 한번 잠깐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고2 지금 이 시점부터 학생들이 제가 정시를 봐도 될까요? 정시로 넘어갈까요?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모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라고 느껴야 정상입니다. 어떤 학생들? 정시를 메인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그렇게 없지 않았어요. 고2 6월은.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제 이제 군포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군포 지역에서 좀 공부 잘한다는 학교 이제 수리고 이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수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관리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생명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신에서도 100점 받은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고3 수능 본다고 가정하고 고2 겨울방학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이렇게 막 공부시킵니다. 그런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2 6월 모의고사 준비해보니까 너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정시를 메인으로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시를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그럼 이제 고3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고3을 얘기해 볼게요. 고3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번에 의대편 찍는 거하고 또 어디였지? 어쨌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하도 영상 이것저것 찍어서 못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이 지금 난이도가 뭐죠? 그 입시가 약간 구구식이죠. 의대생 증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즉 올해 입시는요. 그래서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변별력이 누구를 위한 변별력이냐? 최상위권을 위한 변별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난이도는 어렵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육모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전초전의 성격을 갖잖아요. 실험적인 성격과 실제로 꽤 어렵게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6월 모의고사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탐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입시 전문가들 보면 사탐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사탐론은 제가 저희 학원 내에서는 준비할 학생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 모의고사 보고 나서 더 학생들이 좀 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탐론 잠깐 얘기하자면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계속 제가 비트코인 비교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남들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뒤에 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어떤 증가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육모를 보고 과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과탐이 뭐 예를 들어 과탐이 한 3년에서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내 친구가 사탐런을 한 친구가 한 달 공부했는데 한 2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걸 보고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옆 친구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확 늘어난다. 이런 추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사탐런 하는 것들은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사탐런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탐구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고3 기준으로요. 수능과 비교해서 어떤 괴리가 가장 큰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재수생하고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어떤 성적 간의 어떤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큽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탐구의 특징이 그래. 탐구라는 과목의 특징 자체가, 이게 암기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암기 베이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영수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생들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신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탐구의 완성도가 낮음. 딱 이런 거예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시간을 더 들인다고 해서 이게 크게 증가하거나 점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어려운데 탐구는 이 학기에 더 집중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할 거잖아요. 학습하면 이거는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도가 낮은 시기예요. 그래서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탐구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탐구에 대해서 이제 그 6월 모의고사 탐구의 성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그 대학 라인 찾는 걸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게 좀 노파심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적 가지고 막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세요.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가. 이 수시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의대생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대 증원 이런 것 때문에 N수생이 증가잖아요. 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N수생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평가 과목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수능 최저는. 그게 뭐죠? 영어죠. 영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1등급을 목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하위권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어 하위권 아이들. 그러면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2합 7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무작정 모의고사를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맞아야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 맞아야 하는 구간. 뭔가요? 1부터 17번까지의 어떤 듣기 문제하고요. 그리고 도표 25, 26, 27, 28번인가? 그 도표 내용일치 있죠? 이게 뭐의 문제면 이것도 네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쉬운 문제잖아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이게 몇 문제냐면 45문제, 영어가 45문제잖아요. 45문제 중에서 21문제는 그냥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70점 목표로 했을 때 70점 중에 이미 거의 한 50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냥 3등급 맞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 3, 4등급 정도는. 영어 요번 6월 모의고사도 어렵다고 난리쳤지만 여기 21문제는 다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60점대밖에 안 나왔어요가 아니라 저가 21문제 일단 다 맞았어요 하면 이 학생은 등급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는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영어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꼭 맞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셔라. 높아심에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주 목적인 나의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그 대학 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매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죠? 고속성장 분석기입니다. 무료고요. 이건 수능에서만 유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고속성장 분석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저는 유료 프로그램 별 다른 걸 쓰는데 이거는 어쨌든 라인 잡기는 이게 정말 편하긴 해요. 무료로는 이것만큼 편의성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다른 곳에다가 제가 뭐 어디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지 마시고 직접 프로그램을 돌려보세요. 자, 한번 돌려보는 거를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 테니까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채점입니다. 가채점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열려라 프로그래머. 전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처음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구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 가채점이니까 여기 점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58점, 내가 화작을 선택했다. 58점, 뭐 18점이 나왔다. 그러면 원점수는 76점이 될 거고, 표준 점수로는 예상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좀 수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미적을 봤는데, 공통에서는 60점이 나왔고, 미적은 15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표준 점수는 130점이 나왔죠. 영어는 뭐 한 70점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등급으로는 3등급이 나옵니다.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한 35점 정도 맞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등급이 나오네요. 그리고 뭐 이과 쪽으로 해볼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생지니까 생명은 한 42점 정도 맞았다고 하고 지구는 한 35점 정도 맞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가 예상값이 추측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이 프로그램 하단에 여러 가지 탭이 있죠. 수능 입력이라는 탭을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노란색이 이제 입력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면이 또 작네요. 만든 게 아니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신 걸 가지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 볼게요. 봤더니만 국어는 이제 표준 점수가 123점이죠. 그러면 123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이제 미적을 봤다고 했죠. 미적으로는 표준 점수가 13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30점을 입력을 해볼게요. 영어는 봤더니만 70점이 나와서 등급은 3등급이 나왔죠. 그러면 3등급을 입력을 하고요. 한국사는 아까 2등급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탐이 아니라 과탐을 했죠. 생지. 생명은 원점수가 42점으로 표준 점수는 62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이기 때문에. 자, 지구과학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59점이라고 해볼게요. 59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어는 3등급, 영어는 3등급, 한국사 2등급, 생명 2등급, 지구과학 3등급 나오고 100분위가 대략 86, 93, 과탐을 합치면 평균 84 정도 되네요. 84, 93, 86. 그럼 80한 중반? 좀 넘어가겠네? 중후반 살짝 되겠네? 이 정도 되면 대략 한 라인으로 가면 한 동국대? 국민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건국대는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러면 요 밑에 탭에 보시면 뭐 이과, 문과 계열 이렇게 탭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과 계열을 클릭을 했습니다. 건국대는 안 될 것 같은데? 건국대 한번 넣어볼까요? 건국대. 좀 모자랄.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학교 요 엑셀이니까 요걸 클릭을 해서 원하는 대학을 클릭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동국대 정도는 관련 학교가 나올 것 같은데 동국대 쳐봤어요. 이 색깔로 구분이 되죠. 이 색깔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빨간색은 확률이 이제 20% 미만, 노란색은 소신 지원 한 20%대에서 한 50% 사이 정도 되는 거고, 요 초록색은요 꽤 그래도 적정 라인인 거고, 진한 녹색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거의 이거 안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학생을 보면은 지금 넣어보니까 100분이 한 80 중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3등급, 2등급이 막 섞여 있는 라인이죠. 국영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니까 동국대에서 이과 계열은 좀 점수가 좀 모자르고요. 전반적으로. 문과로 교차 지원하면 적당한 점수가 되네요. 그러면 이 학생은 동국대는 좀 어렵지만 아마 국민대 정도 가면은 합격 라인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대 갔더니만 AI 빅데이터 적정 라인 잡히고요. 건설은 뭐 진한 안정권이고, 건축은 점수가 좀 모자르고, 미디어, 이게 많이 섞여 있죠. 소프트웨어 적정 라인 잡히고, 신소재, 이과는 대부분 적정. 근데 국민대 IT는 되게 세잖아요. 자동차 IT. 이런 데는 점수가 좀 모자랄 것 같고, 교차 지원은 다 안정권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점수로 육모가 그대로 수능까지 연결됐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걸 해볼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탐 이런 것들이 점수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탐 내가 지구가 이제 42, 35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점수가 올라서 생명하고 지구학이 45, 45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오른다면 내가 대학 라인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시죠?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어 뭐 수학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오른다.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한 65 정도 나온다고 치고. 수학이 이렇게 해서 등급이 좀 점수 수학하고 과탐이 좀 올랐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작이 137점, 아이고 1137 오류다. 137로 올랐고 과학은 65, 67. 65, 67까지 내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구는 1등급 나오네. 이름에 보면 지금 등급대가 많이 올랐죠. 100분이 뭐 수학은 97이네요. 이렇게까지 오르면 좋겠지만 당연히 아까 있었던 국민은 모두 완전 안정으로 바뀌었죠. 완전 안정. 여기는 이 레벨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균관대 정도로 올라가 볼까요? 성균관대로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자연과학 계열 적정이고 어쨌든 성균관대, 서강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학 점수가 좋아서 그래도 점수 약간 모자랐네요. 대학 라인이 어디가 좀 괜찮은지가 이거 쉽게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죠. 중앙대 갔더니만 완전 여기 안정권되고 적정 안정이 중앙대 라인에서 섞여 있죠. 그러니까 중앙대 라인하고 위에 서강대, 성균관대 라인하고 혼합된 라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오르면 어떻게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내가 라인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게 파악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수시 원서 라인을 어디서부터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은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해서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사실은 이게 만드신 분은 그 코스모스님 같은 경우에 다음 카페에 있어요. 사실은 다음 카페에 하파 안달 부르스였나? 이름이 희한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더보기란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 다운받을 수 있는 데를 링크를 걸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일단은 기말고사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